맙소사 우리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해왔던 겁니까? 이 문자를 설계한 자는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유네스코 본부의 돔천장을 찢을 듯한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평생 서양 문자의 우월함에 빠져 살던 백발의 영국 언어학자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내뱉은 경악의 외침이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600년 된 얄팍한 기호라며 한국의 한글을 턱짓으로 조롱하던 일본과 중국 대표의 얼굴은 지금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수백억이 투입된 유네스코의 슈퍼 AI가 전 세계 47개 문자를 낱낱이 해부한 결과 과학자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99.2점이라는 전무후무한 만점 데이터가 스크린을 덮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콧대 높은 서양 석학들을 전원 기립시키고 강대국 학자들을 무릎 꿇린 21세기 최고의 반전,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마이클 스톤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응용언어학 수석 교수이자 유럽 언어 데이터베이스 위원회의 핵심 연구원이기도 하죠. 평생을 인류의 언어 체계와 진화 과정을 분석하며 살아온 뼛속 깊은 서양의 학자입니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곳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네스코 본부의 대회의장입니다. 거대한 통유리 창밖으로는 레만 호수의 푸른 물결이 평화롭게 반짝이고 있지만 둥그렇게 배치된 최고급 마호가니 테이블 안쪽의 공기는 당장이라도 스파크가 튈 듯 팽팽하게 당겨져 있습니다. 각국을 상징하는 작은 명패들이 놓인 자리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콧대 높다는 47개국의 언어학 최고 권위자들이 숨죽인 채 서로를 날카롭게 견제하는 중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아니 인류 언어학의 거대한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엄청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프로젝트 아틀라스. 유네스코가 수백억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비밀리에 훈련시킨 슈퍼 AI가 전 세계 47개 주요 문자 체계를 완벽하게 분석해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이건 그저 어떤 글자가 더 아름답냐를 따지는 감상적인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학습 효율성, 디지털 기기에서의 적합성, 표현의 무한한 확장성, 발음의 정확도까지 인간의 얄팍한 주관이나 억지스러운 감정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을 AI가 무자비할 정도로 냉혹한 수치로 뽑아낸 겁니다. 한마디로 인류 최고의 문자가 무엇인지 가려내는 문자 올림픽의 결승전이나 다름없는 셈이죠. 과학자로서 제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AI는 국가 간의 눈치도 보지 않고 끈적한 정치적 로비도 통하지 않죠. 오직 차가운 팩트와 객관적인 데이터로만 승부할 테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속 1위는 이미 이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부터 확고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기 있는 서양 학자들이 쓰고 있는 라틴 문자, 즉 알파벳입니다. 전 세계 130여 개국 무려 35억 명의 인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압도적인 지배력. 현대 인터넷 콘텐츠의 70% 이상이 알파벳으로 작성되고 컴퓨터를 움직이는 수많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모두 알파벳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알파벳이야말로 인류 문명을 가장 빠르고 넓게 이끌어온 완벽하고도 실용적인 도구라고 저는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앉은 프랑스, 독일, 미국 학자들의 표정에서도 저와 비슷한 묘한 여유로움이 묻어납니다. 그런데 이 엄숙한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제 심기를 몹시 불쾌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 맞은편 테이블에 나란히 앉은 일본 대표 이토 겐타로 교수와 중국 대표 류 하오란 교수입니다. 두 사람은 아까부터 턱을 거만하게 치켜든 채 회의장 한쪽 구석을 힐끔거리며 듣기 거북한 비웃음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롱 섞인 시선이 향하는 곳에는 구석 자리에 홀로 조용히 앉아있는 한국계 학자 최유진 교수가 있습니다. 이토 교수는 도쿄대 문자학과를 이끄는 아시아의 거물입니다. 금태 안경 너머로 특유의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인물이죠. 그 옆에 류 하오란 교수는 베이징대 고문자학과 소속으로 5,000년 역사를 가진 한자만이 세계 문명의 중심이라는 지독한 중화사상에 깊이 심취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동시통역기조차 빼둔 채 일부러 다른 학자들에게 들으라는 듯 아주 큰 목소리로 떠들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훌륭하고 역사적인 심포지엄에 왜 저런 근본 없는 변방의 지역 문자가 끼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이토가 입꼬리를 비틀며 콧방귀를 낍니다. 겨우 600년 전에 그것도 인위적으로 뚝딱 만들어낸 기호 아닙니까? 동그라미, 네모, 직선 몇 개를 대충 섞어놓은 꼴이 꼭 어린아이들 장난 같은 모양새죠.
우리 일본의 문자가 가진 그 우아한 곡선의 예술성이나 역사적 깊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배울 게 없는 하층민들이나 쓰던 얄팍한 글자가 감히 세계 최고를 논하는 자리에 오다니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자 류하오란 교수가 굵고 탁한 목소리로 신나게 맞장구를 칩니다. 이토 교수의 말이 100번 맞습니다. 우리 위대한 한자를 보십시오. 무려 5천년이라는 거대한 인류의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우주의 이치와 철학이 깊게 뿌리내려 있죠. 일본의 문자 역시 그 위대한 한자라는 뿌리에서 뻗어나간 훌륭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저 한글이라고 했던가요? 그건 그저 소리나는 대로 흉내만 내는 가벼운 껍데기일 뿐입니다. 문자가 가져야 할 시각적인 무게감이나 문화적 깊이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600년 된 얕은 웅덩이가 어찌 5000년 된 바다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의 노골적이고 무례한 조롱에 몇몇 서양 학자들도 피식 웃음을 터뜨립니다. 사실 우리 서양인들의 눈에도 한글은 그저 낯선 기하학적 무늬처럼 보일 뿐이니까요. 저 역시 한글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저 전 세계를 휩쓰는 K-팝 가수들의 앨범 표지에나 가끔 등장하는 신기한 디자인 정도로만 여겼죠. 하지만 이 소란 속에서 저를 정말로 놀라게 한 건 타깃이 된 최유진 교수의 태도입니다. 동아시아의 두 강대국 학자들이 대놓고 모욕을 주며 깔아뭉개는데도 그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눈썹 한 올 찡그리지 않고 그저 가느다란 손가락 사이로 검은색 볼펜을 빙글빙글 돌리며 텅 빈 노트북 화면만 조용히 응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분노를 애써 억누르는 건지 아니면 아예 저런 수준 낮은 도발은 상대할 가치조차 못 느낀다는 건지 알 수 없는 묘하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침묵입니다. 속으로는 엄청난 압박감에 손을 떨고 있겠지. 저는 그렇게 짐작하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아무리 AI가 객관적이라고 한들 문자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데이터 몇 개로 뒤집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라틴 문자의 거대한 실용성, 그리고 동아시아를 지배해 온 한자의 묵직한 역사성 사이에서 겨우 600년 된 한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도무지 없어 보였습니다. 이토와 류하오란의 오만방자한 태도는 같은 과학자로서 참으로 꼴불견이었지만 그들이 가진 문자 제국의 거대한 위상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 생각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정면에 설치된 집채만 한 거대한 스크린이 번쩍하고 켜집니다. 장내를 채우던 어수선한 웅성거림이 일순간 칼로 자른 듯 멈춥니다. 47명 학자들의 시선이 모두 한 곳으로 강렬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유네스코 언어 다양성 위원장인 엘레나 바스케스 박사가 묵직한 발걸음으로 단상 위로 올라섭니다. 은발을 깔끔하게 빗어넘긴 그녀는 이 깐깐한 석학들을 단번에 압도하는 묘한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마이크를 고쳐 잡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프로젝트 아틀라스, 전 세계 47개 문자에 대한 슈퍼 AI의 분석 결과를 이곳 제네바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의 묵직한 선언이 회의장 바닥을 진동시킵니다. 제 심장 박동이 미친 듯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꽉 쥔 두 손에 차가운 식은땀이 배어나는 게 느껴지더군요. 첫 번째 분석 항목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바로 디지털 적합성과 학습 효율성이죠. 스마트폰과 키보드에서의 입력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평범한 학습자가 해당 문자의 기초를 완벽히 습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 그리고 AI가 음성을 문자로 변환할 때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 세 가지를 종합한 냉혹한 데이터입니다. 이 항목이야말로 21세기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서 문자가 살아남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생존 조건입니다. 저 같은 AI 언어 전문가에게는 이 첫 번째 결과가 사실상 문자의 우열을 가리는 판결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수천 개의 글자를 통째로 외워야 하는 비효율적인 한자는 여기서 치명적인 점수를 잃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테고 전 세계 키보드 배열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알파벳이 당연히 압도적인 1위를 휩쓸 거라 속으로 계산을 끝냅니다. 이토 교수의 미소도 살짝 굳어지는 게 제 눈에 들어옵니다. 일본 문자 역시 한자를 변환해서 입력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니 내심 불안하겠죠. 반면 제 어깨에는 묘한 자부심이 잔뜩 들어갑니다. 화면을 보시죠. 엘레나 위원장이 단상 위의 태블릿 화면을 터치합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수십 개의 막대 그래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 준비를 마칩니다. 폭풍전야의 정적,
이제 곧 서양 문자의 위대함이 다시 한번 증명될 시간입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수십 개의 막대 그래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점수와 순위가 슈퍼 AI의 무자비한 연산 속도에 맞춰 미친 듯이 빠르게 요동치며 정렬됩니다. 눈이 아플 정도로 화려하게 번쩍이던 그래픽이 마침내 움직임을 멈추는 순간 회의장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귀를 찌를 듯한 정적이 내려앉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스크린 최상단을 쳐다봅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급히 안경을 벗고 넥타이 끝으로 렌즈를 거칠게 닦아낸 뒤 다시 스크린을 노려봅니다. 굳게 다물고 있던 제 입이 제어력을 잃고 서서히 벌어집니다. 맙소사. 제 눈을, 아니 제 평생의 연구와 굳건했던 서양의 상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위 자리에 찬란한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는 이름은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서양의 알파벳이 아니었습니다. 5000년의 위대함을 자랑하던 중국의 한자도 아니었고 우아한 예술성을 운운하던 일본의 문자도 아니었습니다. 1위 한글. 그리고 그 옆에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적힌 과학자의 이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경이로운 숫자들이 제 망막을 때립니다. 평균 기초 습득 소요 시간 4시간 2위 알파벳 3주. 스마트폰 분당 평균 입력 속도 420타 2위 알파벳 310타. AI 음성 인식률 97.3% 2위 영어 89.1%. 이게 도대체 무슨...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멍청한 헛바람이 새어나옵니다. 단 4시간 만에 완벽한 일기 쓰기가 가능하다니 언어학자로서 평생을 바쳐온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비현실적인 수치입니다. 덜덜 떨리는 고개를 돌려 반대편 테이블을 바라봅니다. 방금 전까지 한글을 하층민의 글자라며 깎아내리고 낄낄대던 일본의 이토 겐타로 교수와 중국의 류 하오란 교수의 얼굴이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가는 것이 제 시야에 들어옵니다. 팔짱을 끼고 있던 이토의 손끝이 바들바들 떨리고 류 하오란 교수의 턱은 충격에 빠져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반면 회의 내내 쥐 죽은 듯 침묵을 지키던 한국계 학자 최유진 교수는 여전히 표정 변화 하나 없습니다. 그녀는 빙글빙글 돌리던 검은색 볼펜을 탁하고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 작고 가벼운 마찰음이 지금 제 귀에는 이 오만한 회의장의 뿌리를 채 뒤흔드는 거대한 천둥소리처럼 귓전을 때립니다. 무언가 거대한 폭풍이 우리가 알던 상식을 완전히 찢어갈 길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 온몸의 솜털로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극입니다. 당장 저 미친 기계의 전원을 뽑으십시오. 무거운 정적을 산산조각 내며 이토 교수가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납니다. 어찌나 거칠게 일어났는지 그의 앞에 놓인 최고급 크리스탈 유리잔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냅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600년 된 문자라며 한글을 대놓고 깎아내리던 그 오만한 여유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가 터질 듯 붉게 달아올랐고 금태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공포와 수치심으로 맹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류 하오란 교수 역시 주먹으로 마호가니 책상을 쾅쾅 내리치며 거품을 뭅니다. 맞습니다. 언어의 가치를 고작 타이핑 속도나 초보자의 학습 시간 따위로 평가하다니요. 이건 자전거가 당장 출발하기 쉽다고 해서 최고급 세단보다 위대하다고 우기는 꼴입니다. 우리 중국의 한자가 배우기 어려운 이유는 그 안에 우주의 섭리와 인류의 거대한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고작 4시간 만에 정복할 수 있는 문자라면 그건 파고들 역사도 깊이도 없는 얄팍한 기호 조각이라는 뜻 아닙니까? 두 사람의 절박한 외침에 회의장이 다시 크게 술렁입니다. 솔직히 말해 서양의 합리주의에 길들여진 저조차도 처음엔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속도가 빠른 것은 데이터가 증명하니 인정하겠지만 과연 저토록 단순하게 빨리 배우는 문자 안에 언어가 마땅히 가져야 할 정교한 체계와 무게감이 존재할지 저조차도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이토가 삿대질을 하며 단상 위에 엘레나 위원장을 향해 핏대를 세웁니다. 문자의 진짜 가치는 단순한 입력 속도가 아니라 표현의 다양성과 그 밑바탕에 깔린 과학적 원리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우리 일본어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그리고 한자를 유려하게 넘나들며 세계의 어느 언어도 흉내낼 수 없는 무한대의 감성과 뉘앙스를 창조해냅니다. 얄팍한 기계적 속도 측정 따위는 당장 집어치우고 문자의 뼈대와 조합의 깊이를 제대로 분석한 진짜 데이터를 내놓으십시오.
스스로 완벽한 지옥불을 향해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의 이토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한글의 얕음을 증명하겠다며 억지로 끌고 들어온 바로 그 과학적 원리와 표현력이야말로 한글이 가진 가장 무시무시하고 자비 없는 절대 무기라는 것을 말이죠. 바로 그 순간입니다. 회의 내내 쥐 죽은 듯 침묵을 지키던 한국계 학자 최유진 교수가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검은색 볼펜을 책상 위에 반듯하게 내려놓은 그녀의 목소리는 짐승처럼 소리 지르는 두 사람과 극명하게 대비되어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고 서늘합니다. 좋습니다. 이토 교수님과 류하오란 교수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계적인 속도를 넘어 문자의 뼈대인 설계 원리와 표현의 확장성을 깊이 있게 확인해 보시죠. 최유진 교수의 너무도 당당하고 여유로운 태도에 기세등등하던 이토의 눈동자가 잠시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마치 힘없는 초식동물인 줄 알았던 상대가 사실은 거대한 이빨을 숨긴 맹수였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자의 눈빛입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단상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엘레나 위원장님, 두 분이 강력히 원하시는 그 두 번째 데이터를 지금 바로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엘레나 위원장이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의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프로젝트 아틀라스는 이미 모든 각도의 검증을 끝마쳤습니다. 두 분이 요구하신 대로 두 번째 분석 항목인 문자 설계의 과학적 원리와 표현 조합의 폭 결과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다시 한번 눈부시게 번쩍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3D 그래픽과 압도적인 수치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는 순간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맙니다. 무언가 제 평생의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거대한 해일이 지금 제 눈앞으로 무자비하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요동치며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폭죽이 터지는 듯한 강렬한 전율이 휘몰아칩니다. 이건 단순한 충격을 넘어선 평생을 과학에 바쳐온 늙은 학자가 느끼는 절대적인 경외감입니다. 스크린에 떠오른 것은 한글의 창제 원리를 시각화한 AI의 해부학적 3D 모델이었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 5개의 기본 자음이 사람의 혀, 입술, 치아, 목구멍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 기하학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애니메이션으로 생생하게 재생됩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발음이 만들어지는 인간의 신체 구조를 그대로 엑스레이처럼 투시하여 시각적인 문자로 주조해낸 겁니다. 오, 맙소사. 세상에 이런 일이. 제 옆에 앉아있던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언어학 교수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앓는 소리를 냅니다. 저 역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 언어학의 최고봉인 조음 음성학이라는 학문이 서양에서 정립된 것은 19세기의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려 600년 전에 초음파 장비 하나 없이 오직 인간의 귀와 통찰력만으로 발음 기관을 완벽하게 해부해냈다는 뜻 아닙니까? 더욱이 기본 글자의 선을 하나 더 그어 거센 소리를 만드는 가획의 원리는 컴퓨터의 이진법 코드보다도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논리적 일관성을 띠고 있습니다. 엘레나 위원장의 낭낭한 목소리가 넋이 나간 회의장에 다시 울려 퍼집니다. AI 분석 결과 한글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발음 기관의 모양을 과학적으로 모방하여 창제된 문자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이토 교수님이 지적하신 표현의 폭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스크린에 화면이 전환되며 숫자 카운터가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한글은 고작 24개의 기본 자음과 모음만으로 완벽한 레고 블록처럼 조립됩니다.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3차원적 결합 방식을 통해 한글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서로 다른 음절의 수는 자그마치 11,172개에 달합니다. 이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소리를 오차없이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인류 최강의 생성 시스템인 겁니다. 1만 개라니요. 그게 인간이 설계 가능한 숫자입니까? 미국 MIT의 학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손을 뻗으며 탄성을 지릅니다. 영어의 철자법이 얼마나 예외가 많고 비논리적인지 평생 뼈저리게 느껴온 저희 서양 학자들로서는 저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완벽한 1만여 개의 조합 앞에서 철저한 패배감과 동시에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반면 스크린 아래쪽으로 처참하게 곤두박질 친 순위표에는 이토와 류하오란 교수가 맹신하던 문자들이 붉은색 경고등을 켜며 매달려 있습니다.
일본 문자 독립조합 가능수 약 100여 개. 한자 의존도 절대적. 세 가지 문자를 강제로 섞어 써야 하는 극도의 비효율적 체계로 치명적 감점. 중국 한자 표음 소리를 나타내는 규칙제로. 문자가 소리를 설명하지 못해 새로운 개념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그림을 통째로 암기해야 하는 비과학적 설계로 치명적 감점. AI는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우아함과 역사의 복잡성을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는 최악의 결함이자 불량품으로 판정해버린 겁니다. 남을 찌르려다 자신의 심장에 칼을 박아넣은 꼴이죠. 스스로 판 무덤에 가장 깊숙이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생매장당하는 순간입니다. 이건 음모입니다. 숫자의 장난이라고요. 한자는 역사의 뼈대란 말입니다. 류하오란 교수의 목소리가 이제는 덜덜 떨리다 못해 처절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토 교수는 아예 혼이 나간 사람처럼 털썩 주저앉아 초점 잃은 눈으로 스크린의 1이라는 숫자만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식은땀이 그의 턱선을 타고 뚝뚝 떨어져 셔츠 깃을 적십니다. 한글을 얕은 문자라 조롱하기 위해 판을 키웠던 그들의 얄팍한 수가 오히려 한글의 압도적인 천재성을 전 세계 학자들 앞에서 가장 화려하게 증명해주는 레드카펫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더군요. 이건 단순한 발명품이 아닙니다. 이 문자를 설계했다는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은 시대를 600년이나 앞서간 천재를 넘어 인간의 탈을 쓴 신이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제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짙은 탄성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전율에 몸을 떨고 있었으니까요. 한글은 그저 오래된 옛날 글자가 아니라 21세기의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시대를 정확히 예견하고 철저하게 계산하여 조율해낸 완벽한 미래형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오만한 강대국들의 비웃음이 처절한 굴복으로 바뀌는 이 통쾌하고 경이로운 순간의 열기는 이미 회의장의 온도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저는 제 평생을 바쳐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서양 언어학의 거만한 논리가 이 작은 반도의 기적 같은 문자 앞에서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압도적이고 눈부신 절대적 설계 앞에서 저는 기꺼이 그리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영원한 패배자가 될 준비를 마칩니다. 회의장에는 누구도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는 거룩한 정적만이 감돕니다. 엘레나 위원장이 마침내 묵직한 손길로 마지막 태블릿 화면을 터치하는 순간 거대한 스크린 중앙에 47개 문자의 최종 종합 점수와 순위가 찬란한 황금빛 글씨로 선명하게 새겨집니다. 1위 한글 99.2점, 2위 라틴 문자 76.5점, 그리고 저 밑바닥으로 처박힌 중국 한자와 일본 문자의 처참한 점수들까지. 단 1점의 소수점 차이로도 순위가 요동치는 이 치열하고 냉혹한 AI 분석에서 무려 20점이 넘는 압도적인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프로젝트 아틀라스 분석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야말로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신의 영역에 도달한 완벽한 1위의 탄생인 것이죠. 화면 정중앙에 붉은색으로 전멸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완벽하게 설계된 문자라는 거대한 문장이 제 시야를, 아니 온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이토 교수의 고개가 마침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의 번쩍이던 금태 안경이 콧등 아래로 위태롭게 미끄러졌지만 그는 그것을 다시 치켜올릴 힘조차 완전히 잃어버린 듯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한글을 향해 쏟아내던 그 오만방자했던 비웃음과 억지 논리가 AI의 차가운 팩트 앞에서 산산이 조각나 그의 발밑에 볼품없이 뒹굴고 있습니다. 류하오란 교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000년 역사의 무게를 자랑하며 거들먹거리던 그의 넓은 어깨는 이제 잔뜩 움츠러들어 한없이 작아져 버렸습니다. 한자가 가진 구조적 결함과 시대착오적 비효율성이 전 세계 학자들 앞에서 남김없이 까발려진 수치심에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은 파르르 경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남을 끌어내리려 스스로 함정을 파고 결국 스스로 그 무덤의 가장 깊은 곳에 갇혀버린 두 강대국 학자의 가장 처절하고도 완벽한 굴복의 순간입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늙은 다리가 미세하게 후들거리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과학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지성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제 평생을 지탱해온 서양 언어학의 거만한 자만심을 영원히 내려놓는 일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제 떨리는 목소리가 회의장의 무거운 정막을 가릅니다. 46명의 석학들이 일제히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봅니다. 저는 단상 위에 선 엘레나 위원장, 그리고 구석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최유진 교수를 번갈아 바라보며 진심을 토해냅니다. 저 마이클 스톤은 오늘 제가 가진 모든 지식의 뼈대가 흔적도 없이 무너지는 기적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알파벳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었던 저의 얄팍한 오만함을 철저히 반성합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600년 전에 한 천재적인 군주가 21세기의 인공지능 시대를 정확히 내다보고 주조해낸 완벽한 미래형 소프트웨어이자 그를 몰라 고통받는 힘없는 백성들을 향한 인간의 가장 숭고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세종대왕은 문자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 기적 그 자체를 창조한 것입니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옆에 앉아있던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교수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어서 독일의 언어학자가, 미국의 대표가, 스웨덴의 학자가 차례차례 몸을 일으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그 어떤 치열한 경쟁심도 헛된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유산에 대한 순수한 경외감만이 벅차오를 뿐입니다. 누군가 짝하고 손을 부딪히는 소리를 시작으로 회의장은 거대한 박수 소리로 뒤덮이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47개국의 언어학 최고 권위자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변방의 취급을 하던 한국의 문자 한글을 향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박수 소리는 웅장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제네바 유네스코 본부의 돔 천장을 무너뜨릴 듯이 거세게 울려 퍼집니다. 그때였습니다.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던 일본의 이토 교수가 부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쥐어짜며 힘겹게 몸을 일으킵니다. 그의 붉게 젖은 눈가가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회의 내내 단 한 번도 이성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던 최유진 교수를 향해 돌아섭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할 만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집니다. 일본 최고의 문자학 권위자인 이토 교수가 한국계 학자인 최유진 교수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꺾어 깊숙이 절을 한 겁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아니, 저희가 감히 함부로 입에 담고 넘볼 수 없는 신성한 영역이었습니다. 600년 전 백성을 사랑한 그 위대한 성군과 그 문자를 지켜낸 한국의 선조들 앞에 일본의 학자로서, 아니 한 명의 인간으로서 씻을 수 없는 사죄와 최고의 존경을 표합니다. 류하오란 교수 역시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목 끝까지 붉어진 얼굴로 깊숙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들의 처절한 사과는 단순한 패배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압도적이고 거대한 진리 앞에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거짓된 우월감을 찢어버리고 완전히 항복한다는 눈물겨운 백기 투항이었습니다. 평생 한글을 깎아내리며 군림하려 했던 그들의 자만심이 전 세계 학자들이 지켜보는 한가운데서 무참히 짓밟힌 통쾌하고도 완벽한 인과응보의 결말입니다. 최유진 교수의 굳게 다물려 있던 입가에 마침내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 위로 투명한 눈물이 한 방울 맺히더니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립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 캄캄한 지하실에서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을 배우던 이름 없는 촌부들의 눈물이자 우리말 사전을 지키려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숨을 거둔 독립운동가들의 피가 마침내 세계의 정상에서 보상받는 가장 찬란한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 역시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어 눈가를 훔칩니다. 제 늙은 심장 속에서 미친 듯이 벅차오르는 이 뜨거운 전율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글. 고작 24개의 기호 안에 우주의 섭리를 담아내고 그 안에 백성을 향한 따뜻한 심장 박동을 불어넣은 영혼불멸의 문자. 저는 영국으로 돌아가면 제 남은 학자의 여생을 오직 이 완벽한 문자 체계의 비밀을 연구하는 데 바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지성인들이 한글이라는 위대한 기적 앞에서 철저히 굴복하고 머리를 조아린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의 이 눈부신 하루를 저는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